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공식 일정에 초청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국교회 군선교 신년 할애회와 연합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열린 가운데 부산 집회에서는 민주당과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 47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가면서 인질과 수감자 93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교회 문제 상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된 교회 분쟁 유형은 교회 운영으로 꼽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주 국립미술관 동관에서 열린 내각 리셉션에 참석하며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 청장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목사는 내각 리셉션을 시작으로 마가 승리 집회, 다문화 연합 취임식 축하 무도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연합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세례식에선 총 1,050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장병이 될 것을 다짐했는데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군선교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복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군선교의 전초기지로 불리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찬양 실로암이 연주되자 예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한 연합 세례식. 예배에 참석한 2,600여 명 가운데 1,050명의 장병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평생에 하나님 복 주옵니다. 아멘. 논산 육군훈련소는 해마다 약 12만 명이 입소하는 다음 세대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1992년 시작된 진중세례식은 현재까지 640여 차례 진행돼 세례자만 181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례 장병들이 세례 이후 신앙활동을 등한시하는 등 실제 선교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이어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의 새로운 슬로건인 비전 2030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세례 장병 10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세례와 함께 장병들을 지역 교회나 대학생 선교회에 연결해 군복무 이후에도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국군 장병 여러분이 세례받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군생활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후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날 연합 세례식과 한국교회 군선교 신년 할애회는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이 함께 참여해 군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한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렸는데요. 부산 집회에서는 민주당과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야당과 당대표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지난 18일 부산 진구 선면 일대에서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부산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로 교회와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부산교회 총연합회 등 지역 교계 기관과 교회가 참여한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를 29번이나 탄핵시켜 여당 정치인들도 규탄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진보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데 이어 사법부와 중앙선관위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패 부정 상관이 카르텔. 셋째, 종북 주사패 카르텔.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편향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현상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서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요. 한편 이번 부산 집회에는 2만 5천 명이 참가했다고 세이브 코리아 측은 추산했습니다. 이어 이달 23일에는 국회 앞 차량 시위를 예고하며 야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 47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양측의 인질 맞교환이 이뤄지면서 억류됐던 93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영구적인 교전 중단과 가자지구 재건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흰색 승합차.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여성 인질 3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가자지구에 1단계 휴전이 발효되면서 첫 인질 석방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하마스 습격 첫날 납치된 20, 30대 여성들로 471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운데 90명을 석방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42일간의 1단계 휴전 기간 동안 인질 33명과 수감자 737명을 교환합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인질과 수감자를 추가로 석방할 예정으로 이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가자지구 재건 등 휴전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는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합의를 준수하길 촉구했습니다. The ceasefire has gone into effect in Gaza, and today we're seeing hostages being released.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시작된 전쟁. 최근 개봉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투 브라더스에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눈물로 지새운 1년 3개월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양측 간 교전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5만 명. 끔찍한 고통과 희생 끝에 이루어진 휴전안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평화가 돌아오길 많은 이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해 105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문제에 관해 상담한 결과 분쟁 유형 1위는 교회 운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재정 전횡, 인사 행정 전횡, 목회자 비윤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자 대다수는 집사로 교회 안 주요 의사결정이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서 이뤄지기에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을 외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기독교 언론 관계자들과 전주시 교계 목회자 장로들이 참여해 전주시 기독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용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라도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밖에도 송 신임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며 화합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연합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각종 연합 행사와 전통시장 돕기, 새터민 선교, 성탄트리 점등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화합 사역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찬교회 록담 이광진 목사가 경기도 화성시 크리스찬교회에서 시집 인생은 한 폭의 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목사는 삶 전체가 고통이자 아픔이고 역경이기에 인생은 한 폭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목사의 시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여정에 신앙으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구TV 홍보대사 나경화 목사와 미디어 선교사업단 본부장 이평찬 목사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2025년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신학발전위원회의와 임원 할애회가 충남 천안시 승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신학발전위원장 조귀삼 박사는 지도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며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TV 제주지역 선교위원장이자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송은섭 회장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복음주의 선교신학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잘 또 회장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어진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세대 선교학자 발굴을 위한 학술 논문 공모전과 세미나 계획이 발표되며 학회의 선교신학 연구 의지가 강조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접견을 제안한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일본교토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도 영장 발부 사유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늘어난 점을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이라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의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까지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에 기존 1.9%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약 22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5만 8천 원이 지출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달 13일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5곳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6, 7인 가족 기준으로 34개 주요 성수 품목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최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며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 100여 개의 행정명령 등 대변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금징의 압박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2기 출범을 준비하던 수주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여 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부터 신흥국 채권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들은 보편관세 부과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이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시중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서둘러 달러나 유료화 명목의 외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현지 시간 19일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습니다. 틱톡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틱톡이 개인정보 대규모 수집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법을 제정했고 법 시행을 앞두고 틱톡은 18일 밤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9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시국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독교계에서도 입장이 나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비판 성명까지 내놓으며 자칫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에 기독교인의 화합과 기도가 작은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